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 첫 시간, 수채화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은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수채화 이제 소묘만 하기에는 이제 가은이가 지금 3학년인데 좀 빠르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려서 제가 이제 설명을 소묘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도 이게 조금 자기가 몸으로 잘 따라지지 않으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채화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4학년 아닌가? 아직 4학년은 되기 전이니까 수채화를 좀 병행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채화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팔레트들이 있죠. 팔레트가 있는데 이제 파란색 계열, 빨간색 계열, 그쵸? 그 다음에 그린색 계열. 이게 이제 물체, 32색이에요. SWC 신한 물감 32색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면, 지금 32색을 짜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루 계열이고, 이제 갈색, 그리고 여기, 레드 색깔, 그린 색깔. 근데 학원에 따라서 블루 색깔이 아래로 내려올 수도 있고요. 레드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상관은 없습니다. 학원 궁금한 점이 네. 왜 꼭 그렇게 짜야 돼요? 아니 일단은 같은 계열끼리는 모아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계열끼리는 위에서 이렇게 같은 빨간색 계열 빨간색끼리 비슷한 색깔끼리 모아놓고 파란색끼리 모아놓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 섞어놓으면은 좀 헷갈리니까. 그죠? 이게 빨간색은 좀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뜨거워요. 그죠, 따뜻하죠, 그죠? 네. 물어보는 질문에 둘 중에 대답을 하는 거야. 이상한 대답을 하지 말고. 어? 자, 그죠,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이거는? 따뜻해요. 그죠, 따뜻한 느낌의 색깔들을 모아놓고, 차가운 느낌의 색깔을 모아놓고, 그린 색깔은 이제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약간 중성색이긴 한데, 약간, 시원한 느낌이라 그냥 생각을 해요. 알겠죠? 네, 그냥 그렇게. 지금, 이게 화면에서 보는 거와 같이, 여기 지금 색상안이 있죠? 지금 가은님 저기 보이면 색상안 있죠? 그죠? 그럼 저기 서로 마주 보는 색깔 있죠? 네. 예, 서로 마주 보는 색깔이 반대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저 색깔 바로 옆에, 예를 들면 색상안 바로 옆 색깔을, 섞으면 그렇게 색깔이 어두워지진 않는데, 저기에서 멀어진 색깔들을 섞으면 색깔이 좀 어두워져요. 빛은 노란색 빛이 있고, 만약에 빨간색 빛, 파란색 빛, 이렇게 빛이 있죠. 네. 근데 빛은 섞으면 흰색이 되거든요. 빛끼리는 색깔끼리 섞으면 흰색이 돼. 흰색이 되는데, 물감은 막 색깔끼리 섞으면 좀 이렇게 어두운 검정색에 가까운 색깔이 돼요. 그래서 색깔들은 이렇게 따뜻한 계열, 그리고 차가운 계열 있죠. 파란색은 차갑죠. 느낌이. 네. 그런 색깔끼리 섞으면 좀 어두운 색깔이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두운 색깔. 어두운 색깔이 나와서 색깔들끼리 많이 섞게 되면은 검정색이 가까워지니까 수채화할 때는 많이 섞어서 하면 그림이 좀 어두워질 수 있어요. 알겠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그런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오늘은 수채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붓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종이와 이 붓에 대한 성질, 그리고 이제 물감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약간 그 색에 대한 것들은 선생님이 아빠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오늘은 대략적인 물에 대한 물에 따라서 종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붓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 예?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붓은 보면은 이렇게 좀 D를 잡고 하는 게 힘을 종이에 이렇게 붓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짧게 잡을수록 힘이 좀 세게 종이에다 눌려지는 게 있어요. 근데 수채화는 힘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은 이게 물을 묻히잖아요, 종이에.
네. 그럼 종이는 물에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쵸? 약해져. 물을 계속 바르면 종이가 금방 일어나요. 뭐가 이거는 일어나요? 종이가 이제 좀 이렇게 아파한다 이거지. 예. 왜요? 자, 이 종이는 물에 약하니까. 그래. 그런데 이게 원래는 수채화 전용지가 아니에요. 수채화 전용지가 있어요. 뭐 아트만지나 아르시 종이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수채화 종이 요거는 지금 요거 사절지 종이 한 장에 뭐 얘 대략 한 200원이라고 하면, 예? 수채화 종이 전용지는 막 이렇게 종이 막 물을 많이 묻혀도 종이가 그렇게 아파하지 않아서 좀 쉽게 그릴 수 있는데 그 종이는 요 정도 크기에 5,000원, 10,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니까 너무 비싸니까는 어떻게 너무 비싼데? 예, 너무 비싸니까는 이제 요런 걸 쓰고 보통 우리가 예중이나 예고나 미대에서도 이 켄트지, 이 도화지에다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종이도 가은이가 쓰는 스케치북도 있죠. 네. 스케치북도 있고 좀 요런 이렇게 한 장 낱장짜리 종이가 있는데 네. 그 종이별로도 그 두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그람수로 하는데 무게로 하는데 180g짜리 종이가 있고 뭐 170g 그리고 스케치북 좀 두껍게 나오는 게 200g. 지금 여기가 사용하고는 가은이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종이가 220g이라서 제일 무거운 종이에요. 그래서 조금 종이가 그람수가 높게 무거울수록 그 종이가 좀 좋은 종이에요. 왜냐하면은 물에 좀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좋은 종이겠네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도화지로서는 그렇게 자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은이가 우리가 그 붓으로 가은아 그림을 그리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종이에다가 붓질을 해야 되죠. 반드시 해야지 그려지잖아. 그죠? 당연히. 그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붓은 종이를 항상 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붓이 종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럼 뽀뽀하러요. 예, 만약 붓이 종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그런데 붓이 종이를 너무 사랑을 하는데 붓이 이렇게 그 종이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칠할 때마다 종이를 아주 세게 때리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다면서. 그쵸? 사랑하는데 운명이 때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지. 왜요? 근데 왜냐하면 종이는 붓이 되는 순간 종이는 물에 약하니까 아파.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잖아요. 칠할 수밖에 없죠. 뽀뽀를 하면 엄청 아픈가? 예를 들면 얘가 붓을 이렇게 종이 되는 순간 종이는 아파요. 근데 얘는 종이를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죠. 때린다고 이해를 하자 이거야. 그죠? 그러면 한번 내가 이렇게 넓게 칠할 때는 막 손으로 뺨을 팍 세게 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봐봐요. 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가은아 봐봐. 자 우리가 지금 칠하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쌍한 우리 봐봐. 가은아 봐봐. 아빠가 여기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칠을 했어요. 한번 넓게 칠을 했죠. 그죠? 그러면 종이는 한 대 팍 맞은 거야. 근데 붓이 종이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런데 붓이 종이를 한번 칠한데 바로 또 칠하면 어떻게 돼요? 때린데 더 아파. 또 때린 거예요. 근데 붓이 종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데 또 때릴 수가 있어요? 안 때리겠죠. 그래서 만약에 붓이 종이를 어쩔 수 없이 칠해야 되니까 붓질을 하는데 한 번 칠을 했죠. 네. 한 번 칠을 하면은 종이가 이 붓터치가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르는 시간은 이 종이가 한 대 맞았으니까 아프죠. 네. 아픈 게 아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붓은 종이를 사랑하니까 어때? 한 번 때릴 수밖에 없지만 다음에 또 때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얘가 마른 다음에 때리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칠한 다음에는 반드시 마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겹쳐주거나 해야 돼요. 뭐라고요?
마른 다음에 위에다가 겹쳐줘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칠하고 나서는 안 말랐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을 칠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것도 때리는 거예요? 이거 조그맣게 툭툭툭툭.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넓게 칠하면은 아프죠. 뺨을 세게 탁 때리는 거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데 예를 들면 붓끝 있죠. 붓끝. 붓을 넓게 칠하는 거는 막 뺨을 때리는 거야. 근데 붓끝으로 예를 들면 잠깐만요. 좀 클로즈 한번 해볼까? 여기다가 가봐요. 붓을 넓게 칠하면은 뺨을 팍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런데 붓끝으로 이렇게 붓끝 있죠. 붓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톡톡톡톡톡 치는 거는 그게 더 아플 것 같아. 봐봐. 아니에요. 붓끝으로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감을 칠한다고 쳐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면적을 칠했죠. 그죠? 네. 예. 붓끝으로 톡톡톡 칠하는 거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를 들면 톡톡톡톡 치는 거예요. 그건 아파요, 안 아파요? 이렇게요? 예. 그건 좀 안 아프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금 어떠한 불규칙적인 면적이 있으면 붓끝으로 이렇게 마르기 전이니까 톡톡톡톡톡톡 계속 그 덧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붓끝으로 톡톡톡톡 펴바른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종이가 덜 아파요. 그래서 내가 붓끝으로 이렇게 펴바르든지 아니면 좀 넓게 칠을 하든지 거기에 맞게끔 붓질을 사용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거, 그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고, 근데 붓을 좀 짧게 잡으면 좀 힘이 세게 들어가고, 붓을 좀 뒤로 잡으면, 이렇게 뒤로 잡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소묘는 좀 이렇게 묘사를 할수록 연필을 좀 짧게 잡는 편인데, 수채화는 묘사를 할수록 붓을 좀 길게 잡아서,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붓을 좀 뒤쪽을 잡아가지고 붓끝으로 톡톡톡 묘사를 또 많이 할 때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댄 다음에 붓끝을 세워서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수채화는 이렇게 물의 양과 물감의 농도로 물감의 양으로만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뭐 힘이 그렇게 세게 필요치가 않아요. 알겠죠?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알겠죠? 그래서 그럼 그 정도만 이해를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오늘은 붓질을 하는 거에 대해 종이에 대한 거가 붓하는 거 설명을 했으니까 붓질을 하는 것만 좀 신경을 쓸게요. 자, 오늘은 옆으로 터치를 하든 수직 터치를 하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요것만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시간도 있고 오늘 좀 바빴으니까 오늘 간단한 것만 이것만 해봐요. 자, 붓질을 할 때 봐봐요. 붓질은 칠할 때보다 뛸 때가 더 중요해요. 뭐라고요? 칠할 때보다 뜰 때가 중요하다. 자, 그러니까 이 붓대가 있죠. 붓대가 종이를 세게 누르는 느낌보다는 붓털이 끝까지 꺾이는 정도까지의 힘만 주는 거예요. 자, 붓털이 끝까지 꺾인다는 정도의 힘으로 주고, 붓끝을 뛸 때는 항상 맨 끝에서 붓끝을 띄는 거예요. 이게 수직 터치예요. 만약에 수직 터치 위주로 지금 오늘 연습을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옆으로 이렇게 칠을 했다. 그래도 붓끝을 맨 끝에서 띄는 거죠.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수채화는 물론 다양한 터치가 있긴 한데 습관을 그렇게 들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자, 내가 붓터치를 끝까지 털이 꺾인 상태 내에서 붓끝이 여기서 띄면 어떻게 돼요? 막 흘러내리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좀 지저분해지고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 붓털이 수직 터치를 할 때 끝까지 한 다음에 뛸 때는 붓끝이 끝에서 그 자리에서 뛴다는 느낌으로. 자, 이해 가요? 네. 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붓털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날리면 이것도 조금 습관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항상 뛸 때 그 자리에서 뛸 때 붓끝이 맨 끝에서 그냥 그 자리에 뛰는 습관. 그 습관이 가장 수채화 진행하는 데서 가장 좋은 그 터치 습관인 것 같아요. 물론 비빌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터치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기본적인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필질 할 때도 다양한 연필질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습관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수직 터치를 할 때 자, 다시 한번 오늘 수직 터치를 할 때 봐봐요. 어떻게 붓을 맨 뒤에 잡고 연필 잡듯이 잡는 거예요. 연필 잡듯이. 그리고 붓털이 끝까지 꺾일 정도로 살짝 힘을 주면서 붓끝이 끝에서 띄게끔. 그런데 좀 이렇게 보면 봐봐요. 봐봐요, 가은아.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팔하고 이렇게 붓하고 좀 같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면, 붓만 이렇게 움직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봐봐요. 따다다다다 이게 있거든요. 따다다다다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잠깐만 잘 안 나오는데. 시간. 그죠? 뭔가 따다다다다 있죠? 그래서 얘를 이게 손가락으로만 이렇게 붓만 움직이면 안 되고 항상 붓털이 끝까지 꺾이면서 쭉 해서 끝이 이렇게. 그래서 좀 같이 움직여줘야 돼. 알겠죠? 자, 가은이가 오늘은 거기까지만 한번. 자, 붓은 연필 잡듯이 한 뒤에쯤 잡고 항상 팔레트에서 전체적으로 잘 묻힌 다음에 가지런히 해서 내가 붓털이 끝까지 꺾인 정도로 차분하게. 근데 물이 너무 없어도 뻑뻑하고 물이 너무 많아도 흘려내려요. 그러니까 좀 적당량. 그래서 많이 너무 없다 싶으면 붓끝을 물에 이렇게 한번 살짝만, 붓끝만 살짝만 담가서 좀 농도를 맞춰줘요. 색으로 해도 돼요? 그냥 이걸로, 다른 색? 어떤 색으로? 그럼 다른 색으로 할 때는 붓을 깨끗이 빨아요, 이렇게. 깨끗이 빠른 다음에 아래로 털거나 걸레에다 살짝 해둔 다음에 어떤 색깔로 할래요? 이 색깔로요? 그럼 뭐 어차피 우리가 터치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가은이가 차분하게 여기 앉아서 한번 해봐요. 알겠죠? 이쪽에 앉아요. 이거 들고. 해볼까요, 지금? 네, 해봐요. 뜰 때 차분하게. 그쵸? 아주 좋아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그치? 뛸 때가 항상 차분해야 돼. 근데 보통 학생들은 뛸 때 어떻게 해? 뛸 때 막 빨리 뛰거든. 알겠죠? 응. 아니, 자, 해봐요, 끝까지. 오늘은 수직 터치까지만. 잘하고 있어. 너무 빨리 하지 말고. 물이 너무 없어도 얇게 나오고, 물이 좀 천천히. 길이도 좀 일정하게 한번 해봐요. 내가 터치를 할 때 내가 원하는 터치 길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도 항상 이게 일정하게 쫙 똑같은 길이를 한번 해봐요. 그것도 중요해요. 네, 내가 원하는 길이를 칠하는 것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내려오고 있어. 네. 간격을 잘 맞춰서. 팔레트에다가 조금 더, 예. 그리고 물도 조금 약간 묻히기도 하고. 가은아,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여기도 한 줄 더 할 거거든요. 다른 색깔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너무 이렇게 넓게 좀 묻혀서, 봐봐. 여기 좀 위에 비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붓털이 끝까지 꺾이고, 끝에서
띄고. 오케이? 그렇게. 머리를 깎았더니 목이 따가워요. 자, 일단. 똑같은 길이로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해봐요. 차분하게, 그치? 붓털이 끝까지 꺾이고, 차분하게. 왜 이렇게 점점 그 길게 내려와? 일정한 길이로 한번 하려고 해봐. 일정한 길이, 자기가 의도한 길이가 안 되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쵸? 차분하게. 그렇지, 그거 좋네. 네. 자, 아래 터치 이쪽에다가도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봐요. 네. 자, 가은이가 여기까지 했네요. 좀 급하게 한 것 같아. 그죠? 자, 가은이가 잠깐 이제 일어나봐요. 자, 가은이가, 잘했어요. 잘했는데, 자, 이제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자, 봐봐요. 아빠가 얘기해주고 싶은 뭐냐면, 터치는, 예를 들면 터치는 이렇게 비빌 수도 있고, 옆으로 넓게 칠할 수도 있고, 붓굿으로 톡톡톡톡톡톡 펼칠 수도 있고, 이렇게 수직 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이 수직 터치는 다양한 터치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터치를 한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인 붓질을 할 때는, 우리가 뭔가 기본적인 붓질을 할 때는 좀 뭔가 붓끝이 그 자리에서 뛰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종이는 물에도 약하고 너무 힘을 세게 주면 칠한 거 위에다가 너무 세게 주게 되면 또 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살짝 얹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오늘은 중요한 거는 힘을 가장 세게 줄 때도 붓털이 끝까지 꺾이는 정도까지만 이 붓대가 종이를 너무 누르게끔 해서 세게 하지 않는다는 거 붓칠을 했을 때 붓끝이 끝에서 뛰게끔 살짝 습관을 들인다는 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되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붓이 종이에 대한 거 종이가 이제 물에 약하잖아요. 그죠? 네. 예, 물에 약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붓질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어떤 기본적인 것만 오늘은 듣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명도와 채도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할게요. 명도에 대한 거와 채도에 대한 거 잘 모르겠지만 명도와 채도에 우리 그 소면은 명도만 있거든요. 밝고 어두운 정도만. 네, 그래서 듣고 있어요? 소면은 밝고 어두운 정도로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색이니까. 근데 수채화는 막 빨간색, 막 파란색, 초록색 막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죠. 네. 채도가 또 있어요. 채도가. 그래서 그 채도에 대한 개념을 쭉 한번 설명을 하고 우리가 명도 단계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명도하고 채도 같은 거 채도는 다다음 시간에 할까? 하여튼 시간이 되면 명도 단계하고 채도까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오늘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좀 피곤한 부분도 있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채화 첫 강의를 했는데요. 이제 어리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얘기하거나 하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오늘은 좀 이렇게 종이에 대한 거, 붓에 대한 거, 그리고 간단한 붓질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붓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작은 거? 그렇죠. 큰 붓, 작은 붓, 붓도 여기 호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 숫자가 써 있죠. 숫자가 커질수록 붓이 커지는 거예요. 저는 숫자가 써 있는 붓을 못 봤는데. 네가 안 봐서 다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신기하다. 숫자가 있는데 7, 8이라고 하면 그 붓의 종류의 번호예요. 예를 들면은
가은이가 뭐 학교에서 몇 번? 3학년 3번? 몇 번? 3번. 번호 없어요? 몇 번? 3학년 3번. 1번. 1번이야? 어? 응, 1번. 김가. 아, 그래? 가은이가, 김가은이라서 1번인가? 키가 제일 작아서 1번인가? 아니야, 작은 얘는. 아, 그래? 알았어. 그럼 1번이 가은이지. 가은이를 의미하는 것처럼 저기 숫자가 또 있어. 붓에마다 그런 고유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붓도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붓만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붓마다 약간씩 성질이 틀린데 그건 좀 또 다음 시간에 그런 것도 얘기를 해줄게요. 알겠죠? 자, 오늘은 수채화 1강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이름 7, 8이에요. 네, 7, 8이.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가은이도 오늘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7,